종이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페이퍼 올리기의 대구입니다. 오늘은 도면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후원 도면이 될 것 같아서 후원 도면으로 아예 분류하고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안주 스타인이죠. 보시자마자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신안주 스타인, 원래는 신안주 풀프론탈이 타는 신안주의 원형이 되는 기체죠. 이거를 탈취를 해서 건담 내러티브에서는 세대 탈취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약간 설정이 꽁이 같지만, 유니콘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탈취를 해서 신안주로 개조해서 풀프론탈이 타고 나중에 네오지용에 옮겨 타는 그런 기체가 되기까지도 하죠. 사이코프레인 테스트 기체 이런 걸 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렇게 큰 어떤 모빌스적인 특징은 외형적으로 별로 보이진 않고, 그냥 신안주의 흔적이 좀 남아있다 이런 느낌밖에는 안 드는 좀 혼종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나임 스타일, 그러니까 건담 스타일이긴 한데 마치 지온의 향기가 느껴지는 건담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지온 기체를 에나임에서 안 만든 것도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신안주 스타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신안주도 좋아하고 신안주 스타인도 좋아하고. 그런데 다들 놀리죠. 이 안테나가 없다는 거, 소위 말하는 뿔이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많이들 놀리시고, 최근에 내러티브 때문에 또 설정 꼬인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그런 기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신안주 스타인은 갸길림의 디자인입니다. 틈틈이, 아주 틈틈이 지금 군 복무 중인데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군 복무하기 입대하기 바로 직전까지 작업을 하던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러스트 조금만 더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입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휴가 때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이제 선보일 예정이라는 거죠. 지금 후원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신안주 스타인 워낙 화려한 기체죠. 프라모델로도 굉장히 비싸기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화려한 기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장이 많거나 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많은 기체이기도 합니다. 이 신안주 스타인은 개인적으로 이 에떼님의 신안주와 같이 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비슷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프레임 공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부품들은 이렇게 교체로 끼워 넣어 가면서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종이 모형 같은 경우는 외형이 바뀌면 그냥 전부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안주 스타인과 신안주를 만든다 그러면 아예 그냥 다른 모형 두 개를 만드는, 바리에이션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는 에떼님, 하나는 갸길림 해서 두 개를 만들면은 각 디자이너의 특성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전체적인 실루엣은 프라모델 기초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설정 기초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두 디자이너가 달라도 키만 어느 정도 맞추면 거의 바리에이션 킷을 두 개 세워놓은 그런 느낌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었던 모형이기도 합니다. 신안주 스타인도 에떼님이 했으면 했는데 갸길림이 해줘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에떼님이 지금 와서 살짝 말씀드리지만 바리에이션을 잘 안해요. 그래서 조금 서운한 면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 도면을 한번 살펴볼 텐데, 굉장히 이 덩치가 큽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보실 거예요. 비디오로 보시겠지만 상당히 장수도 많고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풀로 다 되어 있는 건데 왠지 좀 허전한 느낌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키가 지나치게 80cm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60cm급입니다. 이 키가 왜 60cm냐? 바로 신안주의 키가 60cm이기 때문에 이게 에떼님의 신안주 키와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굉장히 덩치가 크죠. 보면은 왜 80cm가 나오느냐, 보면은 이제 고관절이 일단 이렇게 떠 있고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60cm인데 지금 여기 실드랑 백팩이 굉장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키가 좀 추가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줄이고 이것 빼고 하면 60cm 얼추 나옵니다. 굉장히 덩치가 크다는 거죠. 장수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133장, 표지 제외하고 133장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신한주 비슷했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많이 나오는 만큼 굉장히 또 디테일도 아주 수준 높게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 곡면이죠. 곡면이 사실 종이 모형으로 곡면을 표현한다는 걸 종이 모형을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곡면 표현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 모형의 장점이겠죠. 예, 그런 부분까지 다 되어 있고, 사실은 원래 신한주, 원래는 아니죠. 신한주보다는 신한주 스타인이 곡면은 좀 덜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디자인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면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곡면 같이 이런 연결된 면이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자잘하게 쪼개져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뭐 160장 가까이 나왔다는 부분도 가만 보면 덩치가 큰 부품도 꽤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수도 많고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 그만큼 면 자체가 조각조각으로 많이 쪼개져 있거나 많이 다각형이거나 이런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전개하면서도 장수를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수도 많고 부품도 많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머리 부분이 가장 어려워 보이잖아요. 제가 최근이 아니죠, 작년 말에 제가 신한주 헤드만 유니콘 헤드와 함께 후원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유니콘 헤드보다 신한주 헤드가 더 만들만 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좀 신기했죠. 유니콘 헤드는 각이 많고 신한주 헤드는 곡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곡면을 만들기에는 신한주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니콘이 너무 많이 쪼개져 있고 좀 모양 자체가 희한한, 그러니까 면이 정말 많은 직선이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웠다, 그게 더 힘들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한주 스테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곡면은 신한주가 훨씬 더 많지만 그만큼 또 조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난이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갤길님도 가동을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가동이라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종이 모형에 가동 핀이 있고 가동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포징을 다양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물론 본인이 정말 가동에 보강까지 열심히 해서 뭐 움직이고 이러고 놀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징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동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백팩 쪽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한데 이런 부분도 웬만하면 가동이 살아있다는 부분도 참 이 도면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여기 가동 살아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가동이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동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가동을 꼼꼼하게 다 집어넣었다는 것도 이 도면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쉴드는 마치 유니콘보다는 뉴건담 쪽을 닮아 보이네요. 이게 원래 그런 건지 제가 프라모델 쉴드를 자세히 본 기억이 없어서 근데 제가 좀 이 비디오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좀 아쉬웠던 느낌은 프라모델의 어떤 느낌, 설정화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리긴 했지만 이 신한주와 같은 이렇게 직선이 더 많고 곡면이 좀 적은 이런 모형들의 최대 함정은 너무 설정화 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다 라는 부분인 거죠. 이게 너무 설정화에 가깝게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퍼스트 같은 경우는 퍼스트의 장단지가 완전 동그래요. 공처럼 돼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분할을 하거나 쪼개거나 하지 않으면, 퍼스트나 짐 계열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쪼개거나 하지 않으면 종이 모형으로 하려면 그냥 이렇게 세로로 헤치듯이 다 조각을 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보기 싫어서 곡선을 적당히 살리면서 분할을 넣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장단지 디자인을 만들었던 에떼님이나 갤길님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신한주 스타인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프라모델만 쫓아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모형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종이 모형과 프라모델을 어떤 스케일 차원이라든지 만드는 어떤 부품 방식, 제작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쫓아가면 둘이 같다고는 절대 볼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경우에서는 종이 모형만의 조금 다른 모형이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쫓아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 PDF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길님의 PDF 파일은 사실 일러스트를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일러스트를 잘해서 볼만해요. 애너하임의 기체 설정과 같은 부분도 꼼꼼하게 잘해주고. 근데 제가 최근에 모형을 좀, 이건 최근에 이런 걸 알았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최근에 제가 계속 해보니까 데칼이 너무 작은 거 아닐까 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칼을 좀 큼직큼직한 게 하는 게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일러스트로 데칼을 넣는 입장이지만 이 일러스트로 데칼을 넣고 이거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아주 고성능의 레이저 프린터, 해상도가 높은 레이저 프린터가 아니고서는 가정용 레이저 프린터는 굉장히 조그만한 글씨는 정말 흐릿하게 나와버리더라고요.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느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저들이 가정용 프린터를 쓰는 환경에서 데칼이 너무 작으면 좀 아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도 제가 최근에 겪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 데칼이 훨씬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거는 그냥 무슨 흠집난 느낌처럼, 아무리 하얀색에 출력을 해도 흠집난 느낌처럼 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갸길님도 제가 봤을 땐 데칼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물론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스케일 비율에 맞춰서 사실적으로 하는 거라면 이 데칼도 큰 거죠. 이 데칼도 큰 게 맞아요. 아주 조그마한 글씨가 여기저기 더 붙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모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데칼이 단순히 그냥 경고를 알리는 문구가 아니라 디테일을 살리는 도구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그 데칼을 또 읽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떤 모양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코션 데칼을 조금 더 크게 하는 게 갸길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때님의 데칼을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시나주스타인을 제가 한번 쭉 훑어봤을 때 생각보다 데칼 양이 좀 적다라는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갸길림 스타일이 오버데칼을 막 추구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면을 많이 채워넣는 그런 식인데, 지금 흰색 도면이잖아요. 흰색 도면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데칼이 좀 많이 안 보여요. 그런 부분은 역시 고립 데크리가 작업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혹은 이거를 나중에 나와서 했으니까 군대에서 감을 좀 잃은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데칼이 양이 좀 적다는 것과 데칼이 좀 작다, 이 두 가지가 일러스트를 봤을 때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뭐 전체적인 조형이나 프로포션 이런 것들은 역시 갸길림의 스타일대로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갸길림 도면을 소개시켜 드릴 때 이렇게 된 건 처음일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는 이 도면들 쭉 보이시죠? 예, 쭉 보이시는데 여기는 지금 90장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트 2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갸길림의 도면이 100장을 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일러스트를 하다 보면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대지를 100개, 200개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착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100장이 넘는 도면들은 이렇게 분할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의 성능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보기도 힘들고, 그렇게 분할을 최대한 안 하는 게 더 좋죠. 왜냐면은
회원님들이 보기도 좋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하나의 PDF 파일로 보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일러스트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 PC 환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분할을 저도 합니다. 이번에 EXS 보여드렸던 것처럼 막 파트가 막 6개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워낙 장수가 많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런 좀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장이 넘어가도 적당하게 넘어가면 괜찮죠. 그러니까 한 10장 이 정도는 괜찮은데 130장 이렇게 되면 일러스트가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 작업 환경이 좀 커지면 더 좋겠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좀 더 전문적인 얘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나머지로 추가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저것 봤을 때 도면 정리도 아주 깔끔하고 손가락도 굉장히 각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겠지만 만들 때 좀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런 도면들은 여러분들 아마 보통 만들 때 한 3개월에서 1년 가까이 기간을 잡고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상용 도면들은, 이런 후원 도면들은 좀 내가 좀 벅차다는 느낌이 들어도 디테일이 더 높았으면 하는 욕심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EXS 후원을 받아보면서 느낀 게 사람들은 정말 도면의 장수, 어떤 난이도, 이것보다, 물론 그것도 걱정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도면 자체의 퀄리티, 도면 자체의 디테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EXS에 관심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정도로 호응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느낌에서 봤을 때 이 시난주 스테인도 굉장히 디테일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좋은 모양 하시는 분들의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니즈를 충족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이 많고 판매기도 많고 그렇네요. 자, 오늘은 시난주 스타인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내린 평점은 평점 알려드려야겠죠. 일단 갤길림 스타일처럼 편의성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일일이 전부 다 나누어진 PDO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러스트 파일과 PDF 파일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동을 다 살리고 우리 디테일도 아주 훌륭합니다. 다만 종이 모형의 독특성을 조금 살지 못한 것은 아쉽고요.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PDF를 분할을 할 만큼 굉장히 장수가 많은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저는 8.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도면이긴 합니다. 시난주 스타인이 은근히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내러티브 버전에서도 시난주 스타인이 새로 나온 것도 보니까 갤길림이 나중에 내러티브 버전도 추가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시난주 스타인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후원이 지금 시작이 안 됐고요. 언제 시작될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면 디자이너분이 지금 입대 중이라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후원이 되면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페이퍼링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응원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제 트위치 방송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이벤트 중이죠?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 이전 이벤트가 한번 진행이 됐었는데 그거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